컨벤션 온 더 블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컨벤션 산업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미팅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컨벤션 산업하면 어떤 산업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컨벤션 산업은 학술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는 목적으로 보통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시회라든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 인사들을 초청하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도 역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팅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미팅 테크놀로지로 컨벤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쇼 협회 홍은지 대리님이 오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쇼 협회 홍은지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미팅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미팅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미팅 테크놀로지는 마이스 행사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디어 아트, 즉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컨벤션 산업이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면서 그 회의와 기술의 접목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과연 컨벤션 산업에서 미팅 테크놀로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인터컴의 최태영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 한국 피쇼 협회 회장을 역임한 주식회사 인터컴 대표이사 최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인터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컴은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1985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복무를 하던 중에 외국의 잡지책에서 미국의 컨벤션 산업이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85년에 인터컴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의 컨벤션 산업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해온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피쇼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컨벤션 산업의 산 증인이시고, 그러면 지난 37년간 어떤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OECD 국제 컨퍼런스 등 다자간 정상회의와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그 각종 협단체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명만 들어도 국가적으로 치러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대표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97년도 IMF를 시작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일이 힘들진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는 우리 컨벤션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그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쵸, 대리님? 똑같은 의미라도 더 경험이 없으면 더 당황이 되잖아요. 코로나 첫 해가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첫 해 2020년에는 뭣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후 정신 차리고 미팅 테크놀로지를 이제 적극 활용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던 그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보강해 갔습니다. 보강해 가며 온라인 컨퍼런스,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 버추얼 컨퍼런스 등 재빠르게 이제 변신을 꾀하면서 우리 업계도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을 팬데믹이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끌어들여 비대면 행사로 사람들을 다 흩어놓았죠. 그렇게 흩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디지털 기술인 화상회의 플랫폼이 나타나서 연결하더니 또 갑자기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정말 많았어요. 잠깐 들었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의 그 규모감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주는 접근성, 편리성,
그리고 신뢰성에 급속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이처럼 우리 PC 업계는 상황 변화에 맞춰 생존을 꾀하고 있고, 또한 행사의 미팅 테크놀로지 적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참가자의 지루함과 이탈을 방지하고 몰입감을 주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팅 테크놀로지를 실제 행사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반영한 행사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언택트 시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PC 업계 대부분이 다 화상회의, 하이브리드회의, 버추얼회의 등 국제회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에 그 고대에서 개최한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피봇을 등장을 시켰고, 또 하나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홀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2020년 9월에 개최된 21회 세계 지식 포럼은 대규모의 그 스마트 하이브리드 회의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며 115개의 세션이 3일간 6개 강연장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24개국 51개 도시를 연결하여 유튜브, 트위터, 웨비나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고요. 또 인터스텔라 프로듀서가 연사로 참가한 세션은 미국 등 그 10개국에 직접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62만 명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24개국에 51개 도시. 네, 다 연결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휴. 이 포럼 자체가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이 업계를 선도해봤죠? 저도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네네. 봤는데요. 메타버스가 회의장에 이제 등장을 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었잖아요. 2021년에 유난히 메타버스란 개념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각종 회의, 그다음에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에는 SKT의 이프렌드, 네이버, 제페토, 게더타운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지식 포럼에도 SKT의 그 이프렌드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타버스의 기술이 도입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야외 공원 컨셉으로 꾸려진 그 지식 포럼 전용 스테이지에서 세계 지식 포럼의 티셔츠를 입고 또 강연 내용에 따라 아바타로 이제 반응하며 자신의 아바타가 강연을 듣는 모습을 캡처를 해서 NFT를 받는 메타버스 참여 인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도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시태그를 활용한 시도가 있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재밌었다는 평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업로드된 그 지식 포럼의 해시태그 포스팅을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했습니다. 연사가 발표 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해시태그 내용들을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서 송출하는 그런 해시 스냅 솔루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뭐 이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발표를 할 적에 관련되어 있는 해시태그 쭉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네. 또한 그 요즘에는 AR, XR 등의 기술을 활용한 그 스튜디오 촬영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그 배경을 연출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재미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컨텐츠, 즉 가상현실의 그 상품성과 가능성을 이번에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신기술 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미팅 테크놀로지 요소로서는 이제 그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행사장에 AR이나 XR, MR 기술을 적용, 그 다음에 행사장 랩핑, 미디어 아트라 불리는 실감 콘텐츠, 네. 해시태그, 홀로그램과 이 피봇 활용 등이 아마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터컴에서도 PCO 산업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위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이 D2 스튜디오를 만든 것은 이제 컨벤션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그 준비의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고려하여 이제 조성한 공간이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설치를 했는데, 일단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행사나 하이브리드 행사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터컴의 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적인 형태의 행사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연습해보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컨벤션 산업이 이렇게 디지털화 되면서
PCO의 PM이라든가 기획자의 업무, 역할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지요. 과연 PCO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PCO계는 어떤 준비를 과연 해야 할까요? 팬데믹 시대의 PCO들은 이제 투 디지털이냐, 위드 디지털이냐 그 문제인데 저는 디지털 투게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디지털 투게더. 발음이 어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이미 편리성과 신뢰성을 맛본 참가자들은 하이브리드, 즉 위드 디지털을 상당 기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PCO 업무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투 디지털로 인력 투입을 좀 더 최소화시켜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야 되겠고요. 결국 PCO의 투 디지털화는 이익의 극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 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위드와 투가 같이 공존한 디지털 투게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CEO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산업은 위기이지만 그 안에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늘 뭐 위기는 기회니까요. 디지털 투게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행어로. 예. 차세대 이 기획자들의 경우에는 또 변화하는 컨벤션 산업 속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PCO 산업도 첨단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플랫폼이 작동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화상회의가 영상통화만큼이나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무서운 것이죠. 맞아요. 저희 그 스스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CEO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그 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또 저도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인터뷰만 하고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기백 타임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둘이 또 호흡을 맞췄어요. 자, 함께 해볼까요? 자기백 타임! 오, 예, 자기백 타임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공을 하나 뽑으시면 그 안에 질문이 들어있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뽑아주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색이 하나 있네요. 오, 무슨 색깔? 제가 이 초록색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 예, 됐어요. 예. 과연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질문 읽어주세요. PCO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돈보다는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돈도 벌고 보람도 얻는 직업입니다. 국제회의를 처음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국제회의 한번 개최하자. 처음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뜬구름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천둥 번개를 치고 태풍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국제회의가 만들어지고 그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거기서 큰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돈도 벌고요. 네, 벌어야 합니다. 꿈도 쫓고, 네, 돈도 벌고, 보람도 있는 직업. 아마 우리 차세대 기획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도 벌고, 보람도 있는 직업이다. 다시 태어나시다면 PCO 하실 건가요? 예.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결과 주최 측과 개최 도시의 위상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이라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택할 것입니다. 발끝같이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컨벤션 산업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최태영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 컨벤션 산업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서 37년간 함께했던 인터컴의 더욱더 큰 이 시대의 성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